안녕하세요, 최효섭입니다. 오늘은 서피스 프로 X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흔치 않은 제품이라서 참 되게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RM 프로세서가 들어간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0월에 이제 하드웨어 행사를 하면서 이걸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내놓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윈도우,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윈도우 PC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국내에도 이제 몇 달 전에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조용히 나와서 네, 조용히 팔고 있고, 네, 그렇게 크게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꽤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뭐 윈도우에 또 다시 ARM이 들어간다. 근데 이번에 퀄컴이랑 협업을 하니까 꽤 괜찮은 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가격도 좀 고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지 않고 ARM을 제대로 활용한 윈도우 PC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길진 않지만 좀 써본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ARM을 PC에 쓰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게 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제품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프로세서죠.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SQ1이 들어갑니다. 이거 인텔이나 AMD X86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에 쓰는 ARM 기반의 프로세서입니다. 요즘 애플도 이제 이 ARM 기반의 자체 프로세서로 맥 체제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좀 떠들썩한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RM 프로세서로 참 실험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 제품도 그 고생의 과정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결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긴 하지만 선뜻 뭐 구입이나 추천하기는 어려운 제품, 그런 이미지들이 아직 있죠. 사실 이거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좀 한정되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선뜻 이거를 누구한테 사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제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ARM 프로세서 자체가 새로운 PC의 한 축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RM 전략, 그리고 또 애플도 뛰어든 이 ARM 프로세서 PC가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부터 좀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을 보면은 기존 서피스 프로 라인이랑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금 더 얇아졌다고 할까요? 좀 차세대 컴퓨터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이전에 그 서피스 프로 라인의 디자인이 좀 거의 바뀌지 않았잖아요. 7세대를 넘어오면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 이어와서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을 다시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기존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쨌든 다음 세대 제품이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빠져서 이거 좀 서운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서피스는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선들이 좀 있었는데, 얘는 선들이 조금 덜 날카로워요. 얘도 어쨌든 직선의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선을 조금 부드럽게 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딱 만졌을 때 오는 느낌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재질이 뭐 다른 걸 써서 더 딱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만졌을 때 뭐 꽉 차고 탄탄한 느낌이 든다는 게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쥐었을 때 그런 느낌 드는 기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편입니다. 두께도 더 얇아지긴 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프로세서, 냉각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냥 뭐 단순히 두께가 얇아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로세서가 성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열이 나게 되죠. 그리고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또 뜨거워지기 때문에 좀 불쾌감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적절한 냉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뭐 냉각팬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방열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얇게 만드는 거는 단순히 뭐 예쁘게 이런 게 아니라 실용적인 설계라는 의미,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이 제품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ARM 프로세서 들어갔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정도 두께면은 열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냉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제 처음 1세대 ARM 들어갔던 서피스 RT가 서피스 프로보다 얇았고요. 아톰 들어간 서피스 3도 얇고 좀 가벼웠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프로세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다음 8세대 서피스 프로에 이대로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될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서피스 프로는 프로대로 가고 서피스 프로 X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원은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디자인이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타입 커버 키보드는 뭐 기존 키보드랑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게 펜이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자석으로 붙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 놓으면 돼요. 쓸 때는 이렇게 열어서 꺼내고 다시 닫아서 쓰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이게 펜이 쓸 때는 좋은데 안 쓸 때는 항상 골칫거리거든요. 이거 잃어버릴까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붙잖아요. 항상 이게 잘 붙어 있나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넣어 놓으면 확실히 수납이 되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좀 튀어나오는 거를 감수하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서피스 프로 쓰시던 분들 보시면은 아마 펜이 어디 숨어있지?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게 원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파서 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 서피스 프로 X 나도 사서 쓸까? 쓸 수 있나?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 누가 산다고 하면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좀 지금은 사지 말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윈도우 10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 윈도우 10은 아니거든요. 일단 프로세서의 성능 이런 거는 만족스러워요. 네, 퀄컴 칩 잘 만들었고요. 이게 가장 걱정했던 게 이 프로세서를 윈도우 10이 못 받아주면 어떡하나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서피스 RT나 톰 서피스 3 같은 거 기억하시면은 좀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지우셔도 돼요. 윈도우 10과 최적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속도는 빨라요. 그런데 윈도우 10 2004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됩니다. 이거 윈도우 10S도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기본 윈도우 10이 아니면은 업데이트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언젠가 되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성능 빠르고요.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죠. 이거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연결은 못했는데 LTE 됩니다. 모든 제품에 LTE가 돼요. 근데 일반 유심이 아니라 eSIM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제품에 셀룰러가 되고 또 오피스 이런 것들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아이패드 프로의 대체제, 윈도우 중심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이패드 프로의 위치를 딱 만들어주는 그런 기기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성능이나 배터리에 대해서 쓰면서 한 번도 아쉽지 않았고요. 프로세서 성능에 대해서도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좀 느리구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긱벤치를 돌려봤는데 에뮬레이션 모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돌려보니까 싱글코어 점수가 한 760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대충 4세대 모바일 코어 i5 그리고 6세대의 저전력 i5 이 정도 성능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능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체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RM이랑 인텔의 구조 특성 이런 거 달라서 그렇긴 하겠죠. 어쨌든 적어도 윈도우 오피스 이런 용도로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네이티브 앱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컴퓨터를 좀 아는 분이 써야 돼요. 이거는 다른 PC가 또 있고 이거는 휴대용 업무용으로 쓰는 보조 PC라고 할 때 빛이 나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ARM 프로세서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금 프로세서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 재미없으면 이 부분은 확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10의 구조는 하드웨어가 있고 원래 그 위에 이제 기본 커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모듈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널 같은 거는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 앱에서 어떤 일을 어떤 하드웨어에 맡길지 이런 것들을 딱 결정해주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그 위에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번역하고 실행해주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듈로 막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RM에 맞출 수도 있고, X86에 맞출 수도 있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설계해서 넣으면은 그 하드웨어에 꼭 맞는 윈도우 10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윈도우 10의 모듈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프로세서로 가져와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앱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드웨어가 앱에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기기를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렉트텍스 쓰기도 하지만 또 게임 엔진들이 직접 하드웨어에 접근해서 기능들을 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AMD, 뭐 인텔 GPU에서 쓰는 공통 명령어들에 비해서 ARM은 좀 PC 환경에서는 낯설죠. 뭐 CPU도 마찬가지고요. 그 명령어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하드웨어가 들어오면 이 명령어를 이 하드웨어에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최적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이런 기능을 할 때 이렇게 실행하면 됐는데 ARM에서 쓰려면은 그 명령어를 이렇게 뭐 다른 명령어로 대신 바꾸고 또 어떤 거는 뭐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바꿔서 구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 생태계가 이어져 오면서 레거시 프로그램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식으로 만든 앱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텔 기반으로 만들었겠죠. 그럴 때 ARM 프로세서는 좀 처리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서피스 RT처럼 실행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실행은 됩니다. EXE 파일도 실행이 돼요. 윈32에 대해서 에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행이 됩니다. 당연히 성능은 조금 떨어지겠죠. 뭐 게임 같은 것만 아니면은 잘 돼요. 여러 가지 돌려봤더니 그렇게 크게 뭐 에뮬레이터가 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잘 된다고 한 거는 사실 이제 이거에 맞게 네이티브 앱으로 다시 개발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만 하면 ARM 프로세서도 충분히 쓸만한 PC 환경이 이제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최적화를 하려면 그만큼 이제 개발 인력이나 뭐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ARM 들어간 PC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단가 안 나오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제 에뮬레이터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생태계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프로세서만 바꾸는 일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 앱을 사줄 사람이 많으면 최적화가 잘 되고요. 그 앱을 사줄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시장이 줄어드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환경은 UWP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윈도우 스토어에 올라오는 앱들이 UWP 앱이거든요. 가장 쾌적하게 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윈도우 안에서 그런 앱, UWP 앱 쓰는 경우 많지 않아요. 대부분 99%는 아마 옛날 레거시 앱, 데스크톱 앱이라고 하죠. 그 앱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UWP 앱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네, 그게 바로 이 현실입니다. 우리 UWP 앱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플랫폼의 가장 골칫거리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잠깐 뭐 애플 이야기를 하자면은 애플도 ARM으로 전환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ARM에 맞춰진 앱들은 제대로 이제 네이티브로 돌지만 그렇지 않은 앱들은 에뮬레이터를 써야 돼요. 결국에는 두 프로세서에서 다 도는 앱을 만드는 게 애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코드 개발 도구 통해서 양쪽에서 돌아가는 앱을 쉽게 만들게 해주는 거거든요. 뭐 유니버셜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앱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뭐 개발 생태계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계속 그걸 노력해왔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UWP가 그런 거였는데 많이 쓰지 않죠. 최근에 이제 카톡도 UWP 앱으로 만들었다가 스토어에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유니언 프로젝트라고 새로 이제 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앱 형태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새로운 개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플랫폼 바꾸고 뭐 일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리 잡으면 아마 ARM에서도 윈도우 10 앱 대부분 잘 돌아갈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앱이 시원시원하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결론, 이 서피스 프로 X 그래서 나도 사서 써도 되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예요. 넌 어떠냐라고 하면 저는 조금만 싸지면 한번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쓴 용도로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올렸던 뭐 글쓰기용 컴퓨터 용도 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키보드를 무릎에 쓸 수 없다는 것만 빼고는 대부분
제 조건에 맞습니다. 일단 배터리 스트레스 없고요. 적어도 키보드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깔아서 쓰는 앱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일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안전하죠. 보안이 안전해집니다. 제가 서피스 랩톱에 일반 앱 깔리지 않는 윈도우 10S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딱 이거예요. 랜섬웨어고 바이러스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안전하고 또 불필요한 앱이 깔리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느려지지 않습니다. 업무 집중도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용도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패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앱들 굉장히 잘 돌려주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완전한 PC 환경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PC에서 오피스 365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을 그대로 여기다가 녹여오기 때문에 그런 용도라고 하시면은 회사에서 대부분이 윈도우 환경이고 회사 앱들이 다 윈도우에서 돌아가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이패드 대신에 이걸 사시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윈도우 태블릿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참 PC가 참 싸고 성능 좋은 컴퓨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피스 프로 X 이야기 해봤습니다. 차세대, 다음 세대의 컴퓨터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이야기한 제품이고요. 이전의 ARM 제품들은 이제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하드웨어 한계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태계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풀어야 되는 숙제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계속 하게 되네요. 지금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새로 나와서 깔아서 조금 해봤는데 이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저는 또 그러면 다른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